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친구들. 기가팍팍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우리 2반 친구들이 유일하게 3-3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 단원을, 즉 3차시를 유일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녹음을 진행하였으니까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2. 현대 주거 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책 교과서 58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전통 가옥을 의미하는데요. 이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주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한옥의 특징으로 살펴볼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배산임수 지형의 터를 잡으려고 하였고 각 지방마다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배치가 일자형, 기역자형, 디귿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시켜 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온돌과 더위를 식히기 위한 마루가 공존하는 것이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한옥은 문을 닫으면 독립적인 공간이 되고 문을 열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문을 열어 벽을 없애면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등 이런 분합문과 관련된 것이 한옥의 문으로서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열거나 천장에 매달아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옥의 특징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에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59쪽을 보게 되면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서 지붕, 처마, 벽, 기단, 마당, 마루, 온도, 창문, 창호지 등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바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함께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서 본 그 지붕은 팔짝 지붕이라고 해서 모서리 부분이 부채살 형태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웅대한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기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곡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책에도 방금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지붕이 왜 곡선으로 하느냐? 이 곡선을 통해서 지붕의 무게가 기둥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힘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더불어서 자연과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의 형태를 완만한 곡선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기와 밑에는 흙을 바르게 되는데요. 자, 이 흙은 단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흙을 이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또한 지붕에 기와를 이렇게 놓게 되면 골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져도 빗물이 마당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지붕이 붕괴되거나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 처마는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처마의 각도를 통해서 채광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름에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 햇빛을 막을 수 있고요. 겨울에는 햇빛이
그 각도를 통해서 방 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마가 정말 굉장한 어, 이런 채광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처마를 좀 길게 빼게 되면 이런 비바람 같은 것이 집 안에 들이닥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런 처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 중 세 번째로 벽입니다. 자, 벽은 특히나 흙을 이용한 황토벽이 매우 많이 이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 수 있어서 집 자체가 습도 조절이 가능했고, 더불어서 이 황토 또는 벽 자체의 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햇빛의 열 에너지도 저장할 수 있어서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번째로는 기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기단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좀 땅과 이렇게 좀 높게 유지를 해서 기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방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단을 형성할 수 있고 더불어 집중 호우 시 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문 가문에서 좀 양반 중에서도 더 고위급 양반 같은 경우는 기단의 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신분을 차별을 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단이 높으면 그 집안의 그런 입신양명이 너무 이제 드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단은 그런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당을 볼 텐데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치? 마당. 마당은 우리가 뭐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마당도 역시나 이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마당은 여름에 앞마당의 뜨거운 공기가 뒷뜰의 서늘한 공기와 그 기압 차로 인해 바람이 생성되어서 여름철에 매우 시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나요? 자, 그리고 이 마당에 깔린 흙이나 모래가 햇빛으로 반사되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더불어 간접 조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뭐 유리창문을 쓰는 게 아니라 창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런 반사된 빛을 통해서 따뜻하게도 하고 간접 조명을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당,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수 있지만 마당도 역시나 아하 이런 현명한 이유가 있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루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대청마루입니다. 자, 이 대청마루는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고요. 또한 통풍이 잘 되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또 경치를 즐길 수도 있지만 방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죠. 특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했던 분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옥은 문이 이렇게 우리가 딱 열어봤을 때의 문이지만 이 문을 천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옆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공간을 넓게 한 공간처럼 보여주는 것이 하는데 대부분 이 마루를 기점으로 문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방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고 그로 인해 통풍이 잘 되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매우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온돌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온돌은 난방과 취사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방에만 난방할 수 있고 구들의 열을 보존함으로 에너지가 절약되는데요. 자, 온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민 계층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대청 마루는 이 양반층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려 이후에는 아마 이 온돌과 대청마루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특히 남부형, 중부형인
우리 뭐 서울 쪽이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온돌과 그리고 대청마루가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는 한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온돌도 난방과 취사 모두 가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방을 말 그대로 아랫목, 윗목이라 해서 따뜻하게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취사는 불을 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옥의 창과 문, 창호지입니다. 창을 통해서 일단 계절마다 뭐 다른 자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뷰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통해서는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실내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뻔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창호지입니다. 자, 이 창호지는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방 안에 습도를 조절하고 환기나 외부 시선을 차단시킬 수 있고요. 햇빛을 은은하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서 간접 조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창호지는 그 특징이 한 네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내기 아주 유용하겠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교과서 60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주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밀접하여 그 나라 환경에 적합한 주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서 기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북극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게 북극곰과 이글루겠죠? 자, 이글루는 눈으로 만든 블록이나 얼음을 쌓아서 만든 집을 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흔하게 얼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집을 만든 것이죠. 그 특징으로 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임야에 산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비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이 매우 가파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역시나 지역에 따라 기후도 매우 다르고 주거 형태도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뭐 유교, 음양오행, 풍수사상 등 이런 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사업원 같은 경우 이렇게 폐쇄형으로 좀 나타나서 이렇게 중정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유형으로 살게 되죠. 일반적인 서민은 살지 못하고요. 좀 잘 나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사업원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았던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태국은 강이 많아서 수상 주거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수상 주거는 습한 열대 기후를 대처할 수 있고요. 더불어 뱀이나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그러니까 바닥이 지면보다 높은 주거가 발달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태국에서는 수상 주거나 이런 높은 주거가 발달합니다. 자, 61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적인 주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친환경적 주거란이라고 의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61쪽의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적인 주거란 주택 계획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주거를 의미한다. 매우 깁니다. 자, 이렇듯 계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용을 하고 또한 자연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거주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이런 주거 자체를 바로 친환경적인 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서답형으로 문제 낼 수 있겠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61쪽에 보게 되면 우리 책 왼쪽 사이드에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과 함께 봤을 때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들은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2쪽.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의 실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서 9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주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한옥은 말 그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 중 하나이고, 이 한옥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온돌이나 마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불어 자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산세와 어우러지도록 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집증후군이나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데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더 한옥의 친환경적인 장점을 현대주거에 적절하게 응용하는 시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실천 방법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듯 여름과 겨울의 처마, 각도에 따라서 햇빛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산세와 어우러짐, 독서나 다과, 담소 등이 가능한 텐마루가 있는 마당 등을 설치하거나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무, 창호지 등 친환경 재료 이용한 도서관, 그리고 정원, 연못, 정자 등 집안에 들어올 때 실내 화단을 만드는 것도 바로 한옥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옥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문화도 함께 살펴보았고, 더불어 친환경적인 주거와 관련된 것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